이번에는 고객 클레임 처리 업무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가 출고되어 사용자가 운행 중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 협력사 부품으로 인해 생긴 사항에 대해 각 협력사에게 클레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간혹 다른 협력사 과실이 청구되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고객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업무를 하려면 다른 부서의 담당자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부서의 담당자가 도와주려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무가 있을 경우 바빠서 도와주지 못하므로 다음에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름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당자에게 그렇게 업무를 하지 말고 업무를 도와주는 담당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데이터로 정리하여 가지고 있으면 업무가 빨라질 테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유로 클레임 처리 담당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제가 이 업무를 당분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업무를 할 때는 전 담당자가 말했던 대로 다른 부서의 담당자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방법대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2주간에 걸쳐 시간을 들여 자료를 만들었더니 보름 걸리던 일이 역시 30분 만에 완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자신이 필요한 시간에 알 수 있다면 훨씬 빠르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모두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필요한 업무에 대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에 관한 개선 사례입니다. 교육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교육을 보내는 사람과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 간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보내는 사람의 생각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아와서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평소에 회사에서 많은 일을 하였기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회사에서 멀리 떠나 스트레스도 풀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타지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가려고 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근무했던 그 당시에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갔다 오면 교육보고서와 출입증을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고 자기 개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전달 교육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리부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는데 담당자가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전에 출장비를 주고 교육 후에는 교육 보고서와 수료증만 받아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 분야를 담당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달 교육이 좋겠다고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전달 교육을 하려면 교육에 집중을 해야 하고 교육 후에는 전달 교육을 하기 위해 교환도 만들어야 하고 전달할 내용을 숙지해야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들에게 가르쳐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신의 지식으로 남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성장한다는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이후 다른 동료들이 전달 교육에 부담을 느껴 교육을 가지 않을 때 제가 대신 교육을 받고 전달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상 세 가지 사례 이외에 현직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획기적인 노력으로 개선된 업무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댓글에 이런 사례를 공유한다면 우리 구독자들의 업무 능력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례는 현직에 있을 때 평소에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업무에 개선이 있을 때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의 업무가 많아 힘들 때는 개선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개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적용은 되지 않은 사례임을 밝혀드립니다. 이 사례는 어느 개인의 노력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고객에게 납품하는 제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 검사 성적서를 작성하여 제품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전부 양품을 입증하는 검사 성적서를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검사 성적서는 제품을 검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1000개를 전수 검사하여 검사 성적서를 만드는 경우에도 일부만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검사 성적서를 만들어서 전부 검사하였다고 하여도 고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전수 검사를 했으면 불량품이 있을 것이므로 그 불량품 데이터만 기록으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품에 대한 보증은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공급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렇게 불량 데이터를 작성하려면 전부 검사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검사 성적서 작성하는 방법을 바꾸면 고객과 공급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은 검사하지도 않은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공급자는 검사하지 않고 가짜 검사 성적서를 만드는 시간에 제대로 제품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공장이 생기고 양품이라는 검사 성적서만 받았는데 왜 출고 후에 불량이 계속 생기는 것일까요? 이번 사례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에 FMEA가 적용된 것이 1980년대이므로 벌써 4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적용이 되었지만 FMEA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제대로 적용하는 조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AIAG에서 새롭게 FMEA를 배포하였습니다. 일부 외국 완성차 제조사에서는 이 규격의 적용을 하겠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현대기아차는 언제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대기아차에서 이 규격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FMEA 사판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규격이 제대로 적용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격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규격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고객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고객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FMEA를 적용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FMEA 사판의 상황처럼 40년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잘 되고 있다고 우리나라에 반드시 잘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번 사례도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 완성차에서는 그들의 공급선인 1, 2차사들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에 아쉬운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평가 시트에 공급사들의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최고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느냐는 그 조직의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평가 시트에는 그러한 대표이사의 조직 운영에 대한 내용, 즉 평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1차사 평가원이 1년에 한 번뿐인 평가일자에 대표이사가 자리를 비우는 그런 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에 그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날 자리를 비울까요? 평가 시트에 대표이사의 평가에 대한 관심도 점수를 추가하면 그 조직의 평가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관심도도 보고 있다고 아는 것이 높아질 아니고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구독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구독보다는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좋아요보다는 실천을 하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좋아요를 누르는 수고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람이 없어도 매주 월, 수, 금 오전 7시에 자동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실천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